주기율표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이야. 여기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세 가지 우리 배웠어요. 그쵸? 자, 얘네는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어서 화학결합, 다른 원자들이랑 화학결합을 잘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0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 맞아요? 자, 그래서 얘네는 다른 원소랑 화학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을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는 0이고 최외곽 전자는 몇 개예요? 2개요. 2개예요. 네온이랑 아르곤은요? 둘 다 8개. 둘 다 8개예요. 맞아요? 얘는 2개고요. 얘는 8개야. 그래서 얘네는 다 안정한 상태니까 다른 친구들이 얘네를 보면 얘네처럼 되고 싶다고, 나도 안정적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그치? 불안한 상태보다는 안정적인 상태가 좋으니까 얘네처럼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 결합을 통해서 이런 배치를 이루게 될 거고, 우리가 그 중에 사실 배웠던 게 이온되는 게 얘네랑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이온되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얘네와 같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 하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옥텟 규칙이라고 부르거든.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뭐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옥텟이냐? 옥타브가 음이 그 몇 개 차이인지 아세요? 8개. 8개 차이죠. 맞아요. 옥토퍼스는 다리가 몇 개예요? 8개. 8개예요. 옥타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8 같은. 맞아요. 8개란 뜻이에요. 옥텟 규칙도 8개 채우겠다는 뜻이야. 8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8개 배치하는 상태를 우리가 옥텟이라고 하고요. 이 8개 채우려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온이랑 아르곤처럼 되는 건 옥텟 규칙 맞고요. 헬륨처럼 되는 거는 옥텟이야? 아니요. 아니죠. 이거는 사실 듀엣이라는 이름이 있긴 한데 따로 배우진 않고요. 얘는 옥텟 규칙이라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헬륨도 비활성 기체라서 얘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리튬 하나 잃어버리고 헬륨처럼 될 거죠. 그쵸? 그 다음에 8개 가진 원소들처럼 되는 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다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이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는 화학 결합을 먼저 배우게 될 건데, 이온 결합이 뭐냐?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만날 거거든? 금속이랑, 일단 금속이랑 비금속 써볼게요. 자, 왜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는 게 이온 결합이냐? 금속은요,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웠죠, 얘네는. 맞아? 네. 자, 양이온이 된 금속이랑요. 비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쉬워, 음이온이 되기 쉬워? 얘네 빼고 얘네. 그 음이요. 음이온이 되기 쉬웠죠. 자, 음이온에 비금속이랑 만났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붙으면 서로 달라붙을까요? 아니면 서로 밀어낼까요?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거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만나서 결합하겠다. 우리가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할 거고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만나는 건데 금속 양이온이랑 비금속 음이온이 만나기 때문에 금속 더하기 비금속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양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자를 어떻게 한다? 원자과 전자를 잃어버릴 거야. 자, 그래서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린 경우, 그러면 양이온이 될 거죠. 자, 그러면서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 여기 하나 있었어. 이거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랑 7명 설득해서 데려오는 거랑 뭐가 더 쉬웠다? 하나 나가는 게 쉬우니까 하나 나가고 양이온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원자핵의 전하량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원자핵의 전하량은 절대 안 바뀌어요. 원자핵은 우리가 바뀌지 않을 거야.
원자 핵이 바뀌면 양성자 개수가 바뀐 거죠. 원자 핵의 전하량이 바뀌었다. 그럼 양성자 개수가 바뀐 거고, 그럼 원자 번호가 바뀐 거고, 그럼 아예 원소가 바뀐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 안 바뀔 거예요. 뭐만 바뀐다? 전자만 바뀔 거야. 자,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고 나면 전자 배치는요, 누구랑 비슷해? 그 18쪽에 되면 18쪽에 있는 누구랑 같아요? 이 중에? 네온. 네온이랑 같아요. 전자 껍질 두 개지,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오케이?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형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을 거라고 했어. 염소는요, 7개를 설득해서 나가는 거랑 한 명만 데려오는 것 중에 뭐가 쉽다? 한 명만. 한 명만 데려오는 게 훨씬 쉽더라. 그래서 한 명 데려올 거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띄게 되죠? 네. 음이온이 되었어요. 이때 전자 배치는 누구랑 비슷해요? 아르곤. 아르곤이랑 비슷하죠? 맞아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더라.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생겼으니까 얘네 둘이 어떻게 될 거야? 달라붙으면? 서로 가까이 가면 달라붙. 달라붙겠죠. 그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는 이렇게 나트륨이랑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 상태에서 붙을 수도 있지만 아예 나트륨이 있었어. 이 상태야. 이거랑 그 다음에 염화이온, 염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트륨은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되고 염소는 여기 하나 데려와야 되죠. 그래서 봤더니 얘가 이거 하나 염소한테 주면 요렇게 이온 되고 요렇게 이온 되는 거 보일까요?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전자 이동하면서 양이온, 음이온 만들어줘요. 그리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엔도게스처럼 달라붙는다. 인력에 의해서 달라붙는다. 이게 이온 결합인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달라붙는 걸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했다라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 정전기적 인력이란 말은 인력이 서로 당기는 거지?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정전기적 인력이다 라고 설명할 거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끌어당긴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너무 초등학생 같으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잡아당깁니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달라붙는다. 서로 결합한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이온 결합이고요.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생겼어. 초록 색깔이 염화이온이고요. 노란 색깔이 나트륨 이온이에요. 얘네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결합해 있어. 붙어 있어. 그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 분자다라고 하면 H2O 이렇게 분자 상태 하나의 덩어리로 있는다고 했는데 이온 결합하면요. 얘네가 플러스랑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달라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결합해 있죠. 그래서 이건 분자 상태라고 하지 않아. 이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개수를 셀 수가 없어. 얘가 NaCl이 몇 개인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H2O 두 개거든요. NaCl 몇 개인지 우리 계산 안 할 거예요. 대신 나트륨이랑 염소가 1대1로 결합했다라고 해서 나트륨이랑 염소가 1대1이다 해서 1, 1 써주고 1은 생략하니까 NaCl로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셔야 돼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하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 나타낼 때는 일단 읽어보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결합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개수비로 화학식을 나타낸다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뭘 해볼까요? 염화 마그네슘을 해봅시다. 마그네슘 이온은 어떻게 생겼어? 2 플러스지. 2족이죠? 2 플러스야.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은요?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마그네슘 이온 하나 있고 염화 이온 하나 있어. 이거 둘이 하나씩 달라붙으면요. 전체적으로 전하량이 얼마가 돼? 플러스 1이 되지. 근데요, 이온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요 이온 결합 물질 자체는요, 이거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안 뛸 거예요. 그러면 마그네슘이랑 염소랑 서로 붙여가지고 중성 만들어주려면 염소를 몇 개 갖다 붙여야 된다? 2개 갖다 붙여야 된다.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랑 만나면 MgCl2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만들어지는 규칙이 이 정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내는 거, 요거 이용해서 만든다. 이게 조금 어렵게 쓰여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중학교 하면서 이온결합물질 화학식 만드는 거 얘기했었죠? 기억나실까요? 한번 맞아 그거 했었어요. 한 번 더 쓰고 넘어갈게요. X A 플러스랑 Y에 B 마이너스랑 만나면 X, B, Y, A로 만들어지더라. 기억나요?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산화 마그네슘의 식이 뭘까? 산소 더하기 마그네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그네슘 2 플러스. 그리고 산소 마이너스. 그렇죠. O2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Mg2O2야? 아니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시면 돼요. 맞아? 오케이. 그러면 산화 알루미늄은? Al3 플러스랑 미안. 그리고 5에 2 마이너스니까 합치면 어떻게 된다? 산화 알루미늄의 식은? 화학식은 Al2O3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반응식들 쓸 때요, 화학식들 쓸 때 반응물이랑 생성물에서 원자의 개수가 바뀔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면 알루미늄이 몇 개 필요했던 거야? 2개 피. 2개 있었으면 되죠? 앞에 그치, 2개 있어야 되지? 네. 앞에 있어주면 되겠죠? 산소 앞에는 얼마 써줘야겠어? 3개 써주시면 되겠죠. 요렇게까지 써주셔야지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산납. 납이온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2 플러스. 납은 금속이니까 양이온 되겠지? 잘 모르겠으면 이제 얘가 금속일지 아닐지 생각해봐. 적어도 금속인 게 확실한 애들, 납, 철, 구리 이런 애들 있죠? 그런 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플러스 일단 붙이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질산이온은요? 마이너스. 맞아?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질까? PB에다가 1일 거고 NO3에다가 2인데 32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괄호치고 2 써준다 이야기 했었어요. NO3 마이너스 NO3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덩어리 전체에 괄호치고 이거 전체가 2개 있습니다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네. 이온결합물질 화학식 쓰는 거 앞으로 그냥 처음 보는 거여도 이름만 있어도 식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이온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어도 쓸 수 있어야 되고 화학식으로 나와 있어도 이름 알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이온끼리 만났는지 확인 가능해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일단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공유 결합은 10분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자, 이온 결합은 어떤 원소랑 어떤 원소가 만난다고? 금속이랑 비금속이랑 만나는 게 이온 결합이었어요. 왜? 금속은 어떤 이온이 된다? 양이온이 쉽게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가 쉬우니까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만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어떤 인력?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겨서 결합을 형성하더라. 그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요,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날 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온을 만드는 게 아니야. 비금속끼리면 음이온을 형성하기 쉽죠. 이온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일단 읽어보시면 비금속 원소 사이에 원자들이 뭘 공유한다? 전자쌍이라는 걸 공유할 거예요.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이고요. 자, 어떻게 되는 건지 밑에 그림으로 보실 건데, 수소는 원자가 그 마지막 제일 바깥 전자 껍질에 원자가 몇 개 있어요? 6개. 수소. 수소는 한 개 있죠. 수소는 원자가 전자 한 개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얘는 물론 수소 이온은요, 하나 잃어버리고 H 플러스 되는 거 맞는데 비금속이잖아. 산소랑 만나면 공유 결합할 거거든요. 전자쌍을 공유할 거야.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을 거거든요. 전자를 얻으면 몇 개 얻어야지 안정해질 것 같아? 한 개가 다. 그치, 한 개 필요해. 내가 지금 필요한 걸 보라색으로 써볼게요. 플러스 1 하면 안정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산소는요, 지금 굳이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6개 있어. 그러면 몇 개 필요해? 2개. 2개 있으면 되겠네. 수소는요? 또 한 개. 하나였고 하나 필요해요. 맞아? 자, 그러면 수소랑 산소랑 만났더니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둘 다 모자라기만 하단 말이야. 더 갖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 수소가 산소한테 하나를 같이 쓰기로 해요. 같이 나눠 쓰기로 했어. 그러면서 수소가 산소한테만 주면 산소가 그냥 뺏은 거죠. 그게 아니라 산소도 수소한테 하나 빌려주기로 했어. 같이 쓰기로 한 거야.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수소가 내 거 하나 공유할 테니까 산소야, 너도 네 거 하나 공유해줘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수소는 오른쪽으로 보시면 요만큼 일단 보시면 수소가 산소한테 하나 빌려주고 산소 거 하나 가져왔어요. 그럼 수소는 전체 몇 개 돼? 2개. 2개 될 거야. 수소는 전체 2개 만들었어요. 플러스 1을 형성을 했는데 지금 산소는 수소 한 명한테만, 수소 하나한테만 전자 한 개만 받은 거니까 아직도 한 개 모자라죠? 이걸 누구한테 받느냐? 또 다른 수소한테 받겠다는 거야. 또 다른 수소 보니까 얘도 한 개가 모자라. 그래서 한 개 내가 빌려줄 테니까 너도 그거 한 개 빌려줘. 같이 공유하자 하는 거야. 그러면 수소 2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산소는 하나 더 받았으니까 플러스 1, 수소 한 명한테 공유 하나 받고 다른 수소한테 또 공유 하나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 몇 개 되는 거야? 8개 되는 거야. 6개였는데 왼쪽에 있는 수소한테 한 개 공유 받아서 7개 됐었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한테도 한 개 공유 받아서 전체 8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모자란 것만큼 서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같은 개수만큼 빌려줄 거야. 수소가 하나 빌려줄 수 있으니까 산소도 하나만 빌려줄 거고요. 그래서 산소 아직 모자라니까 다른 수소를 아예 찾아버려서 하나 빌리고 하나 빌려주고, 그래서 전부 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겠다는 거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비금속끼리 일어나는 거야. 다 전자를 얻고 싶어 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자를 각각 내놓아서 전자쌍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쌍이면 전자가 몇 개일까 얘들아? 2개. 그쵸. 전자쌍 한 개에는 전자가 2개야.
차라리 이거는 중학생들이 좀 덜 틀리는 것 같긴 한데 쌍이라 그러면 당연히 두 개죠. 그쵸? 전자 두 개라고 써야 되는데 나 전자쌍 두 개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완전히 틀린 답이지. 전자쌍 두 개는 전자가 네 개가 되니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전자쌍을 이룬다라는 거 요렇게 쌍을 이뤘다는 거야. 하나 빌려주고 하나 받고 해서 두 개로 이루어진 전자 두 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자쌍을 이룰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편의 수소랑도 전자쌍을 이루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공유해서 결합한다고 공유결합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각 원자는 공유한 전자쌍을 포함해서 이 전자쌍 포함해서 두 개, 8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룰 거다. 그래서 결국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 이게 목적인 거죠. 2개를 가지든 8개를 가지든 비활성 기체랑 같은 전자 배치. 요거 이루고 싶은 거더라. 자, 그러면 얘네는 수소랑 산소는 전자쌍이 수소 하나랑 산소 하나 사이에는 전자쌍이 몇 개예요? 여기에만 보면 전자쌍이 하나지. 네. 그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하나만 결합할 거고 하나만 결합하고 있는데 얘 무슨 얘기냐? 우리 밑에 산소 한번 볼게. 산소는요. 산소끼리 둘이 만나서 O2를 이룰 거야. 어떻게 O2를 이루는 거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6개다. 몇 개 모자라? 2개 모자라. 근데 옆에 또 산소가 왔으면 요 산소도 똑같이 2개 모자랄 거야. 그러면 아예 서로 막 다른 산소랑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2개 빌려줄 테니까 너도 2개 내놔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서 2개 빌려줬으니까 둘 사이에서 전자쌍이 몇 쌍 생기는 거예요? 2쌍. 2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유전자쌍 수에 따라서 2개는 이중결합이야. 자, 근데 플루오린은 F2를 이루고 있어요. 할로젠 원소는 이원자 분자를 이루고 있다. 기억나실까요? F2인데 얘네 7개죠? 하나 모자라요. 옆에 있는 애도 하나 모자라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서로 하나 주고 하나 받는다. 전자쌍 몇 개면 된다? 하나면 되더라. 이걸 우리는 단일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단일 결합이에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5개. 5개예요. 15족이에요. 자, 얘네는 몇 개씩 필요해? 3개씩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3개 빌려주고 3개 받고 공유전자쌍이 몇 개 된다? 그쵸. 3쌍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삼중결합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공유전자쌍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단일결합이고요. 2개 가지고 있으면 이중결합이고요. 3개 있으면 삼중결합이에요. 대신 이거는 이 둘 사이에서 묻는 거야. 무슨 뜻이냐? 물 분자 전체로는요. 공유전자쌍이 몇 개야? 2개지. 근데 이 결합은요. 단일이야, 이중이야? 이중. 각각 단일인 거야. 이상화. 얘네 둘이서 하나를 공유했는지 2개를 공유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공유전자쌍 둘이서는 하나만 공유했지. 네. 결합의 종류는 단일 결합이고요. 물 분자에 있는 전체 공유전자쌍 수는 2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일 결합 하고 있고 공유전자쌍 수는 2개. 그러니까 단일 결합을 2개 하고 있으니까 공유전자쌍이 2개 되는 거겠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어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죠? 2개니까? 맞아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이룰 거고요. 산소는요? 네온이랑 같은 전자 배치죠? 공유결합에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결국 공유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겠다 이거야. 됐을까요? 자, 그
그래서 옆에 공유전자쌍이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고 공유 결합할 때 두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한다. 전자쌍 한 개는 전자 두 개 들어있는 거고요. 물 분자도 공유전자쌍이 두 개고 산소 분자도 공유전자쌍이 두 개인데 물 분자는 결합의 종류가 어떤 거야? 물 분자는 단일 결합이고 산소 분자는요? 이중 결합이다. 오케이? 산소 분자는 이중 결합이 한 개인 거고 공유 전자쌍이 몇 개다? 이거는 두 개인 거다. 이중 결합이 한 개니까 이중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공유 전자쌍이 두 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자, 이온 결합 물질이랑 공유 결합 물질은요.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원소랑 어떤 원소가 만나서 만들어져? 금속이랑 비금속. 금속이랑 비금속이죠.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은요? 비금속이랑 비금속. 그치, 비금속이랑 비금속. 그러면 우리 처음 보는 화학식 써있다고 해도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난 건지 비금속이랑 비금속끼리 만난 건지 보고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 찾으셔야겠죠. 처음 보는 물질이어도 확인 가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염화 나트륨 보면 나트륨은 금속이고 염소는 비금속이야. 염화 칼슘도 금속 비금속이죠. 네. 금속 질산 이온 다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비금속 음이온이죠. 자, 그 다음에 탄산 칼슘도 그쵸, 금속과 비금속이고 금속과 비금속이고 맞아? 자, 공유 결합 물질 보시면 수소 두 개 붙었어. 둘 다 비금속이네. 산소도 수소랑 산소 붙으면 비금속 비금속이고요.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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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금속이야. 세 개 이상이어도 저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전부 다 비금속인지 아니면 금속 껴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비금속이지? 그러면 포도당이랑 설탕 같은 애들도 공유 결합 물질이더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성질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할게요. 일단 전기전도성이에요. 전기전도성이 무슨 뜻이야? 전기가 잘 통하는 거. 그렇지. 전기 통하는 거. 전기 흐르는 성질을 우리가 전기전도성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요거를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첫 번째, 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온이 있으면 전기가 흐를 수 있을 거야. 왜? 이온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 전하를 운반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이온이 있어야지 일단 전기가 흐르든 말든 할 거예요. 근데 이온이 있어도 전기가 못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온이 있는데 전기가 흐르려면 이 이온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합? 아니, 결합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그 전하를 운반해 줘야 돼요. 이동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고체 상태면 딱 달라붙어 있죠. 움직일 수 있어? 못 움직여. 못 움직이는 상태에선 이 전하를 운반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온이 있긴 있는데 이동이 불가능하면 전기전도성이 없는 거라서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가? 요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이온 있어 없어? 고체 상태에서? 있어요. 염화 나트륨 고체 상태일 때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 형성하면서 둘이 붙은 거야. 그치? 고체 상태일 때도 이온 있어요. 1번은 만족해. 근데 2번은요? 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 아니요. 그치, 플러스랑 마이너스 딱 달라붙어 있어요. 요 상태는 너네 뭐 그 네오디뮴 자석 같은 거 자석 그 은색깔 자석 아시죠? 그거 딱 달라붙어서 지들끼리 못 움직이는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못 움직이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이 안 돼서 결론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요, 이온이 있어요? 공유결합 물질이 이온이 있어요? 없지! 이온 없어.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이 된 다음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원자 상태에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온이 없어요. 그러면 벌써 여기부터 전기전도성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래서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에서 없고요.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이 있겠어, 없겠어? 수용액 상태. 있겠네. 이온이 있어, 없어? 있죠. 있죠. 이온 결합 물질은 당연히 있거든. 자, 그런데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 뭐냐? 물에다가 녹이면요, 이온으로 쪼개져서 지들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 이거 그 중학교 과학에서 앙금생장 반응이나 뭐 그 앞에 거 할 때 이야기했었죠. 그치? 이온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쪼개져서 지들끼리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때는 물에다가 녹인 상태라면. 그러면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가? 2번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럼 전기전도성이 어떻다? 있다. 자,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온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수용액이 돼도 없어요. 당연히 이동할 수 있는 이온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어떻다? 없다.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은 있어. 이온 상태는 달라붙어 있는 건 맞는데 이동이 안 돼서 전기가 흐를 수가 없어요.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물에 녹여주면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주면 그때는 이온으로 녹아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있더라.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애초에 전하를 띤 입자인 이온이라는 게 없어요. 고체 상태에서도 없고요. 물에 녹인다고 해서도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체 상태든 수용액 상태든 전기전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그 밑에 표로 정리된 거에 맨 밑에 전기전도성 3개 볼 건데요. 이온 결합 물질 고체 상태에서 없다 그랬어. 왜? 이온이? 없어서.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고체 상태에서도 이온은 있어. 뭐가 없어? 이동을 못해서야. 자, 고체 상태에서는 없는데 수용액 상태에서 있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도 물어봤는데요. 액체면 그 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유롭게 이동하죠, 액체 상태에선.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자, 고체 상태에서 없고 액체랑 수용액 상태에서는 있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요건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은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고체, 액체,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 전부 다 전기전도성이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없는데요. 근데 고체 상태에서랑 수용액 상태에서 예외가 좀 있어. 고체 상태에서는 흑연은요,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자, 흑연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흑연이 만들어질 때 전자 하나가 이동할 수 있는 전자 하나가 돌아다니게 되거든. 그럼 그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전기가 통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흑연이에요. 탄소가 아니라 흑연으로 써 있어.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너네 아는 것도 뭐 있어요?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는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걔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게끔 결합을 할 거거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없어. 흑연은 있는 거야. 탄소가 있다가 아니고요. 흑연이 있는 거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물에 녹여서는 HCl이랑 NH3 같은 거 있어요. 그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게 되면 우리 염산이 될 거예요. 이 친구 이온으로 녹아서요.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비슷하게 생긴 이온 뭐 있었어? 암모늄 이온 있었어. NH4 플러스 있었죠.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랑 만나면 쓸 필요 없고요. 물이랑 만나면 H 플러스 하나가 1로 넘어가면서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서 이온 생겼죠? 이동되죠?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 어쨌든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다. 예외가 있더라.
됐을까요? 무조건 없다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고체랑 수용액 상태에선 예외가 있다는 거. 이 예외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위쪽에 실온에서의 상태 한번 볼게요. 표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야.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요, 기체, 액체, 고체 다 있어요. 왜 그러냐?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딱딱딱 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거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떼는 게 우리 네오디뮴 자석 떼는 거 어렵죠? 그것처럼 떼기가 어려운 거야. 액체랑 기체가 되려면 우리 물 생각해 볼게요. 고체 상태일 때는 서로 달라붙어 있다가 뭔가 그 특정한 각을 이루면서 붙어 있다가 액체랑 기체가 되면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죠.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뗀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고체 형태로 이루고 있을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온에서 얘가 녹아서 액체가 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딱 달라붙어서 고체를 형성하고 있어서. 고체를 형성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잡아당기는 힘이 강한 게 너무 당연한데 물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만큼 강할까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야. 분자랑 분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잡아당기는 힘은 N극, S극처럼 딱 달라붙는데 분자 사이에는 그 힘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냥 떼면 돼요. 덩어리 져 있으니까 그냥 힘으로 떼면 된다고. 그래서 그 힘이 더 약한 애들은 기체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친구들은 고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온결합 물질이랑 공유결합 물질로 이야기했거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의 힘이랑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우리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긴 할 거야.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의 힘이랑 사실 이 공유하고 있는 힘이랑 비교를 하면 얘가 더 약한 게 아니에요. 얘 엄청 세요. 이 공유결합 분자에서 수소랑 산소가 잡아당긴 힘은 엄청 세거든. 분자가 쪼개지면 원자가 되는 거니까 성질을 아예 잃어버리지. 분자 쪼개기 쉬워요? 아니야, 어려워. 엄청 어렵거든. 얘네 둘이 잡아당긴 힘은 큰데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의 상태를 물어보면 얘네 사이의 힘을 물어보는 거라서 얘네 사이의 힘은 이온결합 물질보다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더라. 대충 이해 가실까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고 이해가 가신다면 어차피 나중에 나오는 거라서 지금 이해해 주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녹는 점이랑 끓는 점도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대체로 높아요.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은 얘를 열을 가해서 녹이거나 끓이거나 하는 거지. 열을 가한다는 건 에너지를 가한다는 거고요. 얘네한테 힘을 줘서 떼내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힘을 줘서 떼내는 게 어렵다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이 높아요.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끼리 서로 떼어놓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다니까. 그치? 그래서 대부분 이온결합 물질보다 낫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요렇게 두 가지 이해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 위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분명히 딱 달라붙어서 얘네 녹이기도 어렵다 그랬어. 열 가해서 녹이기도 어려운 애들인데 근데 여러분 소금, 염화나트륨 이거 손으로 부수면 어떻게 돼요? 쪼개지죠? 부서지죠? 그럼 얘네 생각보다 잘 쪼개지네? 분명 떼기 어렵다 그랬는데 그치?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내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좀 딱 달라붙여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어. 이온결합 물질이 있었는데 내가 소금을 쥐고 딱 부수면 어떻게 되냐, 힘을 옆으로 내가 탁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 옆으로 옮겨가. 자, 요 상태에서는요 위에 걸 떼볼게. 자, 요 상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때? 잡아당기고 있지. 근데 내가 옆으로 톡 쳤어. 톡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때요? 밀어내겠죠. 그래서 톡 치기만 해도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쪼개는 건 쉬워요. 녹이는 건 어려워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부서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
반발력이 작용해서 부서진다는 거. 열을 가해서 녹이기는 어려워도 이렇게 힘을 가하면 잘 부서지더라. 요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문제 볼 건데, 자, 18조 관소는 뭐가 0이야? 그렇죠.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 그래서 다른 원소랑 화학 결합을 거의 하지 않고요. 이온 결합은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고 생성된 어떤 것? 양이온이랑, 뒤에는 답이 뭐겠어요, 그럼? 그렇죠.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생성된 음이온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그렇죠.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은 어떤 원자랑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요? 네온. 염화이온은요? 아르곤.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쌍을 공유해서 화학결합 형성하는 거. 우리 이거 어떤 결합이라고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어떤 결합 물질이야? 이온. 그렇죠. 금속이고 비금속이고 맞아?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물은요? 그렇죠. 비금속이고 비금속이죠? 자, 그 다음에 산소 분자는 두 개의 산소 원자가 각각 전자 몇 개씩을 내놔? 한 개씩. 산소 분자니까 O2네요. 두 개씩 내놓을 거야. 맞아? 그래서 이중결합 형성할 거예요. 이온 결합이니 공유 결합이니? 공유 결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랑 수용액 상태. 언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수용액 상태에서 있고요. 자, 그 다음 포도당.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포도당은 어떤 결합 물질이야? 자, 포도당 공유 결합 물질인데 왜 공유 결합 물질이냐? 잠시만요. 일단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거 위에 꼭 체크해 주시고,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요 정도 친구 분자식 기억을 해줄게요. 6, 12, 6이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금방 외울 수 있어. 6, 12, 6. 탄소, 수소, 산소, 초 써놓고 6, 12, 6 쓰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 분자식 정도 기억해주면 좋고요. 어쨌든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에서도 없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없더라. 자, 그 다음 밑에 OX 퀴즈 갈게요. 금속원소의 원자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오, 맞아요. 맞죠? 칼슘과 염소는 1대2로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이룬다. 맞아요. 2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아이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까지 써주시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아니죠. 질산나트륨은 어떤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은 있으나 이동이 안 돼서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인 산소 분자의 화학식은 뭐로 바꾸셔야 돼요? O2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X 해주시고, 물 분자에서 수소랑 산소는 모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룬다. 수소는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죠? 불 분자, 헬륨. 산소는 네온.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아니죠. 포도당식 여기는 주어져 있네요. 공유 결합 물질이죠. 다 비금속이야. 자, 그 다음에 A, B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 각각의 원자 번호를 쓰라고 되어 있어. A는 원자 번호 몇 번일 것 같아요? 17번. A 플러스야. 플러스라는 건 전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런다. 몇 개? 한 개. 한 개 잃었어. 그럼 이거보다 원래 전자가 몇 개 많았다는 거야? 한 개 더 많았다고. 그럼 전자 총 몇 개야? 19. 맞아, 19개야. 맞아,
19개야. K 플러스일 거예요. 오케이? 네. 자, 19개 물론 세고 계셔도 괜찮긴 한데 여기다가 하나 추가되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네 번째 1개니까 4주기 1족 원소 찾으시면 되죠? 그러면 칼륨이다. 19번이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래. 전자를 어떻게 한 거야? 얻었어요. 몇 개? 1개. 1개 얻어서 18개 된 거야. 네. 그럼 원래 몇 개였겠어? 17개. 원자 번호 17번 누구예요? 아르곤이요. 17번이면 염소예요. 그래서 얘 17번일 거고 Cl-겠죠?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할 때 두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쌍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유. 공유. 세 글자 그대로 붙이면 돼요. 공유. 전자쌍. 아이, 공유 전자쌍. 5글자만 쓰시면 돼요. 공유하는 전자쌍이다. 공유 전자쌍. 자, 그 다음에 A2와 B2의 공유 전자쌍수를 각각 쓰래요. A2는 공유 전자쌍 몇 개일 것 같아요? 2개. 2개일 것 같아요. 2개 모자라잖아. 그럼 공유 전자쌍이 2개인 거야. 그 다음에 B는요? B2는 1개. 1개면 돼요. 1개 모자라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치? 하나만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A2는 2개, B2는 1개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뒤로 좀 넘어가서 여기 내신 기초 문제 67쪽에 있는 문제들은요. 그 10쪽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푸실 거고 뒤에 좀 넘어가서 13쪽으로 보자. 13쪽에 27번. 27번 먼저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27번 혹시 답이 몇 번인가요? 3번. 3번 맞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A2는요, 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2개. 공유 전자쌍은 1개죠. 전자가 2개고요. B2는요? 얘도 1개. 1개죠. 둘 다 단일 결합하고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A는 어떤 원자야? 어떤 원소야? A. A2가 뭐야? 어떤 분자야, 그럼? 몇 번이겠어? F2일걸? 왜 그럴까? 자, A2가 서로 둘이 붙을 때 공유전자쌍이 1개밖에 없다는 건 둘 다 몇 개 모자랐다는 거예요? 2개. 1개 모자랐다는 거야. 공유전자쌍이 1개잖아. 그거는 둘 다 하나씩 모자라서 하나 주고 하나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 전자쌍을 이루는 거거든? 그렇다는 건 8개 있었는데 전자쌍 개수만큼 빼주시면 요 7이라는 숫자가 A의 원자가 전자였다는 거야. 맞아? 그럼 똑같이 B도 단일 결합 하나거든? 원래 몇 개 있었기 때문에 단일 결합 하나인 거야? 원자가 전자가? 자, 지금 전체 그 전체 맨 마지막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8개로 채워졌죠? 네. 단일 결합 하나 해서 채워졌죠? 그럼 원래 몇 개였다는 거야? 7개였다는 거다. 그럼 B는 뭐야?
D는 누구야? 전자값질 몇 갠데? 3개요. 3개고 7개니까 몇 쪽 원소야? 17. 17쪽. 3주기 17쪽 누구야? 염소. Cl2였어요, 이 친구. 됐어요? 자, 그러면 기억은 B랑 A 중에서 원자번호 B가 훨씬 크죠? 염소는 몇 번이야? 17번. 17번이고요. A는요? 저 플로리는 9번. 9번이에요. 그쵸? 지금 좀 느려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세면서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올 때까지 열심히 세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랑 B는 모두 할로젠이다. 그쵸? 17조 원소 할로젠이고요. A2랑 B2에서 각 원자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A에서는 맞는 말인데 B2에서는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죠? 아르곤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3번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30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건 답이 몇 번인가요? 얘도 3번이죠? 가는 어떤 분자야? 저거 누구야? 가. 이거 누구야? 물이죠? H2O죠? 자, 이거 어떻게 H2O인지 아느냐? 물론 보시면 H2O는 계속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모르기 어렵지? 이건 모르기 어렵긴 한데, 자, 일단 이 작은 애들 붙어있는 거 2개 볼게요. 얘 입장에서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야? 얘 입장에서 1개요. 1개지. 공유전자쌍 1개인데 지금 전체에 2개 채우고 있고요. 공유전자쌍이 1개라고 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던 거야? 1개였던 거야. 요 오른쪽 친구도 똑같은 친구니까 얘 입장에서도 지금 2개 가지고 있는데 공유전자쌍이 1개니까 원자과 전자가 1개였을 거예요. 1주기에 1쪽 원소니까 수소구나.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런데 산소 입장, 산소라고 말해버렸는데 얘 입장에서 볼게. 가운데 친구 입장. 쟤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야? 2개요. 지금 맨 마지막에 8개 가지고 있는데 공유전자쌍이 요 가운데 거 입장에서 보면 2개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다는 거야? 6개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 친구는 산소구나. 그러면 H 2개에 산소 하나니까 H2O 물이구나 아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요 왼쪽에 양이온은 누구야? 나트륨 이온이죠. 맞아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 네온.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이루고 있으니까 나트륨 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음이온은 누구야? 염소. 염화 이온이죠. 자,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 이루고 있어요? 전자 하나 얻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이루고 있으니까 염화 이온이다. 그러면 나의 물질 화학식은 뭐지? NaCl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좋아요. 자, 가와 나는 모두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물도 소금도 중요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화학결합의 종류. 가는 뭐야? 염소가 필요해. 다른 자, 아니, 잠깐만. 물을 기억 말하는 거지. 물은 당연히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죠.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소금도 안 먹으면 죽어요. 나 물어본 건 요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둘 다 필수적인 물질이고요.
화학 결합의 종류. 가는 뭐야? 가는 단일 결합. 아니, 화학 결합의 종류라고 했으니까 공유인지 이온인지 물어본 거야. 공유. 가는 그렇죠. 공유 결합. 나는요? 이온 결합이다. 그러면 둘이 다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구성원소에는 모두 1조 건소가 존재한다. 가에는 1조 건소 누구 존재하는 거야? 수소. 그 다음에 나는요? 나트륨. 맞죠? 그럼 기억이랑 디귿 존재해서 4번으로 고르셔야 되는데 요거를 3번이라고 했던 거구나. 4번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니면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다다음 페이지네요. 한 장 넘어가시면 요거 18쪽 지금 내가 풀지는 않을 거고 여기 내가 숙제 안 내줬었죠. 18번에 기억은 틀렸다 일단 체크해주세요. 여러분 안 배우셨기 때문에 기억은 X 치고 니은 디귿 중에 골라서 밑에 다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24번 풀어볼 건데 24번의 기억은 맞다 하고 풀어보실 거예요. 다 하시면 그 옆에 문제 뭐 어차피 다 숙제니까 다른 거 풀고 있어도 돼요. 저 24번 같이 한번 볼게요. 24번 A는 뭐야? 나 소소 진짜 아닐걸요? 전자껍질 수가 몇 개야 A는? 한 개. 한 개야. 그럼 몇 주기? 1주기.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몇 개? 0개. 원자과 전자 1주기에서 없는 거 누구야? 헬륨으로 가셔야 돼요. A 헬륨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B는 누굴까? 나트륨이요. 그렇죠. 나트륨이죠. 전자껍질이 3개니까 3주기고요. 원자과 전자 1개니까 1쪽이죠. 3주기 1쪽 나트륨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 C가? 소소요. 수소예요. 전자껍질 1개야. 잘 보셔야 돼요. 전자껍질 1개예요. 1쪽이야. 1쪽이죠? 네. 1쪽에 1쪽으로 읽으면 돼. 3쪽에 1쪽으로 읽으면 돼. D는 몇 쪽이 몇 쪽이야 그럼? 2쪽이 6쪽이요. 진짜 6쪽이에요? 그럼. 아닐걸요? 16쪽이에요. 아,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C는 수소고 2주기 16쪽은 누군데? D. 산소요. 산소죠.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몇 주기 몇 쪽? 3쪽이 17쪽. 3주기 17쪽 누구야? 염소요. 염소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화합물 B2는 뭐야? NaC, NaCl이네요. C2는요? HC, HCl이네. 자, NaCl은 무슨 결합이야? 이온결, 이온 결합이야. HCl은 공유결합. 공유 결합이에요. 얘네 둘 다 비금속이잖아, 그치? 네. 비금속이라서 공유 결합 해주셔야 되고, 얘네는 어디에서 예외가 있었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C 원자 2개면 산소 아니네, 수소 2개네. 자, 그 다음에 D 원자 1개. 이게 산소네요. 맞아요. H2O의 공유 전자쌍 수는 총 몇 개야? 2개요. 총 2개죠. 그래서 기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에 25번. 다 하셨으면 다른 문제 풀고 계시면 돼요. 자, 25번의 간은 뭐예요? 25번 한번 볼게요. 간은 무슨 물질인지 알겠어? 여러분 아시는 물질이긴 한데. 자, 그러면 가의 왼쪽부터 볼게요. 맨 왼쪽 거. 자, 맨 왼쪽 거 입장에서 보면 공유전자쌍이 몇 개니? 2개. 2개죠. 맨 바깥에 8개 채워져 있는데 공유전자쌍이 2개니까 원자과 전자는 몇 개였겠어? 6개였을 거야. 오른쪽도 맨 오른쪽도 똑같죠? 네. 그러면 양쪽에 있는 거 2개는 뭐야? 같은 원소인데 누굴까? 전자 껍질 몇 개니? 6개요. 아니, 전자 껍질. 2개. 2개. 원자과 전자는 6개. 6개. 그럼 누구야? 2주기 16쪽. 산소요. 산소죠. 2주기 16쪽 산소야, 둘 다. 요것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간은요. 지금 전체 바깥에 총 8개 되긴 했어.
근데 공유전자쌍이 총 몇 개야? 4개요. 4개죠.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4개. 4개다. 전자 껍질이 몇 개니? 2개. 2족이고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14족이죠? 그거 누구야? 탄소. 탄소죠. 그럼 이거 분자식 뭐겠어? CO2네요. CO2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나도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맨 왼쪽 거. 2개 채워져 있는데 공유전자쌍이 몇 개다? 1개. 1개다. 그러면 원래 원자과 전자 몇 개였다? 1개였다. 맨 왼쪽 누구야? 수소. 수소죠. 전자 껍질 하나, 1주기, 1족 원소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 거 볼게요. 전체 8개 채웠을 거야. 그런데 공유전자쌍이 몇 개야? 맨 오른쪽 거 입장에서. 6개요. 공유전자쌍은 3개죠? 3 빼주시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겠어? 원래 5개였을 거야. 전자 껍질 2개니까 2주기에 15족 원소 누굴까요? 네온에서 질소. 질소죠. 얘 질소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친구 한번 볼게요. 전체 8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맨 바깥에. 공유전자쌍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4개인 거 보여요? 4개거든요. 자, 그러면 전자 껍질 2개니까 2주기에 14족 원소. 누구라고? 탄소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찾으실 수 있겠죠? 각각 원소 찾는 거 할 수 있겠지? 응.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는 말이고요. 둘 사이에 공통점이라 공유전자쌍수가 4이다. 맞아요. 맞아요. 얘도 4개, 얘도 4개야. 전체로 보면. 차이점이라고 하면 간은 어떤 결합이 몇 개씩 있는 거야? 결합이- 단일 결합. 그렇지. 단일 결합이야 이게? 이중 결합. 이중 결합이죠. 이중 결합이 2개 있으니까 총 4개인 거고 얘는 이거는 단일 결합, 요거는 삼중 결합, 그쵸? 단일이랑 삼중이랑 만나서 총 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 화합물에서 모든 구성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왜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틀린 거지? 그러면 요거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28번에 디귿은 안 배우셨는데 X 치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32번은 아예 안 푸실 거예요. 아예 안 푸실 거고, 숙제는 그렇게 하셔서 여기 18쪽까지 중간중간 비어있는 문제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우리 31번까지만 풀어보고 갈 거야. 31번까지만. 여기 31번. 했어? 여기 18쪽에 31번.
3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가랑 나 있고요. A, B, C 세 개 있는데 우리 나로 먼저 확인을 해볼게. 나 같은 경우에 양쪽에 두 개 똑같은 거죠? 네. 양쪽의 두 원소는 어떤 원소예요? 플로리. 플로린이야. 자, 8개 가지고 있는데 지금 8개 있는데 공유전자쌍이 몇 개다? 한 개. 한 개다. 공유전자쌍 한 개니까 원래 원자과 전자 7개였구나. 2주기 17조 원소 플로린 맞죠? 자, 그 다음 가운데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8개 가지고 있는데 가운데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야? 두 개. 2개죠.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다? 6개였겠구나. 그럼 이거 누구다? 산소. 산소다. OF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가 산소인 거지? 네. 산소가 몇 개의 전자를 얻어야지 이 가운데 이거 누구야?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야? 네온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전자 몇 개 얻어야지 가능해요? 두 개. 2개겠죠? 자, 그러면 B는요, X 플러스 1개의 전자를 잃어버려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야. 3개를 잃는 거죠. X 플러스 1이니까. 그럼 B는 누구야? 알루미늄이어야지. 3개의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건 원자과 전자가 3개였다는 거죠? 그치? 잃어버린 거니까 전자 껍질 원래 하나 더 많았을 거야. 3주기였을 거고 3개 잃어버렸으니까 13족이겠구나. 알루미늄 맞죠? 그래서 B는 알루미늄이고요. 자, 그러면 기억은 틀린 말이네. X는 2이다.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A가 B의 2배이다. 맞아. 산소는 6개고 알루미늄은 3개죠. 자, 그 다음에 B와 C는 1대3으로 결합한다. B는 뭐예요? 알루미늄이죠? 3 플러스죠? C는 뭐예요? 플루오린이죠? 플루오린은 마이너스죠? 그러면 어떻게 돼? 1대. 그렇네. 맞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1대3으로 결합하는 거 맞으니까 5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 내용 여기 진행할 건데 딱 보셔도 물리죠? 물리 파트 진행될 거고요. 중력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 페이지에 자유낙하 다시 나오거든요. 혹시 3학년 중학교 책 아직 안 버리셨죠? 안 버렸지? 혹시 버렸니? 안 버렸다면 그 중학교 3학년 물리 파트 한 번만 다시 확인해보고 올게요. 자, 정리합시다.